안녕하세요. 간호지식제작소입니다. 2022년도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성인 간호학 풀이입니다. 문제 원문은 저작권 관계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풀이만 설명합니다. 일하면서 다니면서 음성 해설을 듣고 있으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합니다. 약 1시간 이상 분량이고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2022년도 간호사국시 성인간호학 칩신문항 풀이입니다. 문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원 홈피를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1번 문제는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항체는 IgE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맥락세포 마스트셀과 비슷한 세포인 호염세포에 결합한 후 호염세포는 히스타민 및 다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요. IgN은 점막에서 발견되는 항체로 감염을 예방하고 외부 항원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해요. IgD는 비세포에 있는 다른 항체들과 협력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해요. IgG는 혈액 및 조직액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항체로 면역 시스템의 주요 방어 기구로 작용하며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에 대한 면역 반응을 담당해요. 산모의 면역을 태아에게 전달하여 태아를 보호해요. IgM은 면역 반응 초기에 다른 항체들의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특정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중재 면역 반응을 수행하기도 해요. 이번 문제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양성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감염 관리 지침은 가운과 장갑 착용입니다.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장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인 엔테로코쿠스의 한 종류로이다.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어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거나 치료,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환자의 분비물 또는 피부 상처 등을 통해 다른 환자로 전파될 수 있어요. 가운과 장갑 착용은 접촉 시에 감염의 전파를 막아줘요. 음압실 격리는 호흡기 감염 차단, 양압실 격리는 호흡기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때 이용합니다. 모자와 고글은 치료나 수술 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 3번은 경골의 개방성 골절로 다량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골절 부위 상부의 압박 지혈입니다. 경골의 개방성 골절은 피부와 연조직이 파열되어 골절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응급 상황으로 다른 골절과는 달리 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끈, 스플린트 등을 사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석고붕대는 골절된 뼈의 재배치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는 출혈을 멈추는 일이 우선되어 다량의 출혈 때문에 환자 이동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골절 부위 상부의 압박 지속만으로는 출혈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것입니다. 문제 4번은 3층에서 떨어져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예상되는 사정 결과는 맥박수 증가입니다. 출혈성 쇼크는 혈액 손실이 발생하여 혈압이 감소하고 조직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혈류가 유지 안 되므로 저혈압이 되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맥박수는 증가됩니다.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출체 내의 혈액이 감소하면서 천이 저하됩니다.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 어지럽고 출혈로 인해 혈액의 체적이 감소하면 신장이 더 적은 양의 소변을 생성하므로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반면 폐혈성 쇼크는 심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쇼크입니다. 피부 관류가 증가하여 홍조, 발적, 홍색 동공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또한 보상성 심박 출량의 증가로 인해 맥박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는 심장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보상 반응 때문입니다. 혈액이 빠르게 공급되어 천은 올라갑니다. 문제 5번. 뜨거운 물로 양쪽 손등에 화상을 입어 피부에 발적이 보이고 통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냉스포 적용입니다. 화상의 도수는 다음과 같아요. 1도 화상은 피부가 붉거나 발적하며 통증과 열감이 있다. 2도 화상은 피부가 물집이나 상처를 일으키며 깊이에 따라서는 통증이나 열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 3도 화상은 피부가 깊이 타서 실린더 모양으로 되며 심한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 4도 화상은 피부와 그 아래의 조직, 심할 경우 뼈까지 타서 형태가 왜곡되며 통증이나 감각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 초기에는 냉각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냉각은 피부 온도를 낮추고 열 손실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키죠. 냉스포는 냉각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표피 제거는 화상이 심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이나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아닙니다. 알코올 소독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문제 6번. 고관절 전치환수를 받고 절대 안정 중인 환자에게 비효과적 말초 조직 관류의 위험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을 때 간호중재는 항혈전 스타킹을 적용한다. 입니다. 항혈전 스타킹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압 양말 또는 스타킹으로 환자의 다리에 착용되어 말초 혈관에 압력을 가하고 혈류를 촉진하여 혈전을 방지해요. 고관절은 대퇴두와 골반의 관절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관절은 움직임의 자유도가 높고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수술은 대퇴골두와 종아리뼈 사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관절의 움직임과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비효과적 말초 조직 관류의 위험은 환자의 말초 조직에서 혈액의 흐름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아 조직에 적절한 혈류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혈관의 협착, 혈전, 혈관의 손상, 혈압의 저하, 혈류량의 감소 등입니다. 조직에 적절한 혈액과 산소 공급을 저해하여 조직 손상, 괴사, 통증, 염증,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문제 7.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은 환자의 의식이 혼미 스투포 일때 초기 사정 순서는 기도, 호흡, 순환 순입니다. 에어웨이는 환자의 기도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도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기도를 안정시키죠. 호흡은 환자의 호흡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이나 산소 공급을 시작합니다. 순환은 출혈을 제어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문제 8은 전신 마취에서 복부 수술을 받은 지 2일이 지난 환자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사정할 것은 장음입니다. 장음을 청취함으로써 장의 활동 여부와 장 운동이 원활한지 장폐색이나 장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복부 팽만과 불편감은 장의 이상적인 운동과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문제 9.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며 통증에만 반응하고 호흡이 불규칙할 때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간호진단은 비효과적 호흡 양상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은 호흡 주기나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얕은 호흡은 얕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쉼으로 폐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슴 호흡은 흉부 근육을 사용하여 호흡합니다. 복식 호흡과 비교했을 때 호흡 용량과 효율을 제한합니다. 입 호흡은 입으로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비효율적인 호흡 방식입니다. 거부 호흡은 호흡 과정에서 숨을 참는 것이나 호흡을 억제함으로 호흡 근육에 부하를 주고 산소 공급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문제 10번은 호스피스 간호에서 설명하는 죽음의 의미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말기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환자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이며 삶의 마무리를 포함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깁니다. 대신 의미 있는 죽음을 추구하며 환자의 희망과 목표를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죠. 문제 11.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가 병실에서 불안해하며 혼자 울고 있을 때 간호중재는 손을 잡고 환자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불안, 공포,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환자를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는 손을 잡고 환자 옆에 있어주면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12. 진행성 식도암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자료는 연하곤란입니다. 식도암 환자는 침샘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구강 건조가 일어납니다. 음식 통과가 어려워 식도에 압력이 가해지고 식도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하곤란이 발생합니다. 식도 압박으로 인해 식문과 연결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미각에 이상을 초래하고 식도를 덮고 주변 조직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 호흡 곤란이 발생합니다. 문제 13. 속쓰림을 호소하는 환자의 사정 결과 윅궤양으로 의심되는 주관적 정보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통증이 나타나요. 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위에 압력이 가해지고 위산의 분비가 증가하여 궤양 부위에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윅궤양은 위의 내피층이 손상되어 생기는 상처로 윅궤양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상복부 중심의 통증입니다. 통증은 식사 시 또는 배고픈 상태에서 악화됩니다. 위궤양으로 인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소화불량 증상으로는 복부 부풀림, 메스꺼움, 특히 식후 불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궤양이 심한 경우 구토의 색깔은 피가 섞인 검은색입니다. 의것이 될 수 있다. 문제 14. 소장폐색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심한 복통입니다. 소장폐색은 소장의 일부 또는 전체적인 통로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소장의 내용물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소장의 운동이 저하되고 심한 복통, 구토, 복부 팽만을 동반합니다. 우선적인 중재는 비위관을 삽입하여 구토물 및 장내 액체를 제거합니다. 치료는 소장 폐색 부위를 제거하거나 통로를 회복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제 15. 식도 하부 괄약근이 이완되어 식후 속쓰림과 역류, 연하통, 쉰목소리,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는 발유면하 검사입니다. 발유면하 검사는 식도, 위, 식도 하부 괄약근, 식도 괄약근 등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환자에게 바륨 제제를 마시게 한 후 X선을 찍어 식도의 기능 및 구조적 이상, 식도 하부 괄약근의 이완 여부, 역류 여부, 식도의 형태나 변화 등을 평가합니다. S상결장경 검사는 대장의 하부 부분인 결장을 내시경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검사입니다. 변비,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단과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혈관 내의 방사선 전달을 통해 혈관 구조와 혈류를 상세하게 시각화하는 절차입니다. 환자의 대퇴동맥이나 요추동맥에 접근하여 조영제라는 특수한 약물을 주입합니다. 영상을 통해 뇌혈관의 형태, 혈류,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폐기능 검사는 폐의 기능과 호흡체계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호흡 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측정하여 폐의 기능적인 이상을 감지하고 호흡 질환의 진단과 추적, 치료 효과를 평가합니다. 문제 16. 부분적 위절제술 후 2시간이 지난 환자의 사정 결과가 창백한 피부, 복부팽만, 혈압은 80에서 50 mmHg, 맥박은 분당 130회. 혈청 크레아티닌은 1.0 mg/dl, 소변량은 시간당 20ml였다. 이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맥 내 수액을 투여합니다. 위절제술 후 충분한 수액 섭취나 수액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체액 손실과 저혈압을 막아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정맥 내 수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정맥 내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구토, 설사, 황달, 감염 등으로 인해 체액이 손실된 경우, 특정 질환 또는 상태로 인해 탈수, 신장 기능 저하, 중증한 열 등의 상황, 몇 가지 약물은 정맥 경로로 투여되어야 할 경우, 수술 전에는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수술 시 기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한 수술 후에는 체액 보충 및 혈압 유지를 위해 정맥 내 수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문제 17. 담낭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요오드계 조영제 투여 전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음식은 미역입니다. 담낭 조영술은 담낭과 담도를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단적 영상 검사로, 이 검사에서는 요오드계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조직의 시각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조영제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드물게 일어납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 발적, 두드러기, 호흡 곤란, 혈관 축소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해조류인 미역은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미역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은 조영제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 18. 간경화증 환자에게 간성뇌병증이 의심되는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자세 고정불능입니다. 간성뇌병증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중독물질인 암모니아 및 기타 독성 물질이 뇌로 흡수되고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자세 고정 불능, 운동조절 장애, 불안, 혼란, 인지 및 정신기능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 19. 비형간염 항체가 음성인 간호사가 비형간염 환자의 주사침에 찔렸을 때 감염관리실에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는 면역글로불린 주사입니다. 비형간염 환자의 혈액이 다른 사람의 혈액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성적 접촉, 감염자의 체액이 다른 사람의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주사침에 찔렸을 때에는 예방적인 조치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24시간 이내에 투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 20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온 당뇨병 환자의 사정 결과로 케톤산증 상태입니다. 케톤산증이란 케톤체, 케톤의 버디스의 과도한 생성 및 누적으로 인해 혈액 내 케톤산 농도가 증가하는 대사장애입니다. 케톤체는 지방대사의 결과로 생성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케톤체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거나 필요에 따라 간에서 분해되어 제거됩니다. 그러나 케톤산증이 발생하면 케톤체가 증가하여 혈액 내에 쌓입니다. 케톤산증의 주요 원인은 인슐린 부족입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과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으로 인슐린 부족 상태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하면서 케톤체 생성과 분해가 증가합니다. 급격한 식이 제한이나 단백질 대사 부족으로 인해 혈당이 저하되고 케톤체 생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단백질 부족 상태, 굶주림, 장시간 단식, 알코올 중독 등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동맥혈액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후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혈액 가스 분석은 동맥혈액을 채취하여 산소 포화도, 혈액의 산염기 평형 등을 측정하여 환자의 호흡기 및 대사 기능을 평가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호흡수는 분당 12에 20입니다. 피의 CO2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으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호흡 기능이 감소하거나 호흡 조절에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21. 장계실염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좌하복부 통증입니다. 장계실염은 결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고 고지방 식사를 피합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면 소화가 더디고 배변이 잘 안 된다. 장벽에 염증이 증가할 수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면 복근과 대장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기타 연하곤란, 가슴앓이, 기침 등이 납니다. 결장 계실염 재발 방지를 위해 규칙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관장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장을 지속적으로 하면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장이 관장에 익숙해지고 정상적인 장운동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문제 22. 항문 직장 농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통증으로 배변을 어려워할 때 간호중재는 따뜻한 물로 좌욕입니다. 좌욕은 엉덩이와 항문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변비를 완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에 잠시 몸을 담그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주어 배변을 용이하게 합니다. 문제 23. 전체 대장 절제술로 영구적 회장루가 있는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중재는 주머니 부착 전 장루 주위 피부에 피부 보호제를 적용한다입니다. 영구적 회장루는 전체 대장 절제술 과정을 통해 대장과 직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대신 회장루를 형성하여 대변을 배출시키는 수술입니다. 일종의 인공항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만성 대장염, 과도한 항문 출혈, 항문암 등의 질환으로 인해 영구적 회장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회장루 주머니는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 스토마는 복부 피부에 형성된 작은 구멍으로 회장루 주머니를 외부로 표출시킵니다. 장루 주머니 부착 시 피부와 접촉 부분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주머니의 적절한 교환, 적절한 주머니 크기 선택, 청결한 상태 유지, 올바른 앉은 자세 유지 등도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간호 중재입니다. 문제 24. 이뇨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혈청 칼륨치가 5.8 MEQL로 나타났다. 이 상태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은 스피로놀락톤입니다.
칼륨은 신경에 전기화학적 자극을 전달하여 근육이 움직이도록 하며 부족 시에는 심장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동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칼륨은 당질 대사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여러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여 효소 반응을 조절한다. 또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5.5 MEQL 이상일 경우입니다. 혈청 칼륨치 상승을 유발하는 약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뇨제는 체내의 수분 및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요로를 통해 배출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주로 사용되는 이뇨제 중에서 스피로놀락톤은 칼륨 보존 작용을 가지고 있어 수분 및 나트륨 배출과 동시에 칼륨의 배설을 억제하여 혈청 칼륨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니톨은 이뇨제입니다. 신장 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급성 신부전이나 신경외상, 뇌부종 등에서 뇌압을 감소시킵니다. 메톨라존, 토르세미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는 이뇨제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고혈압, 신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과 관련된 부종 치료에 사용되며 경구 투여합니다. 문제 25. 프로세미드를 장기간 투여할 때 나타나는 전해질 불균형은 저칼륨 혈증입니다. 저칼륨 혈증은 칼륨 농도가 3.0 MEQL 미만입니다. 원인은 이뇨제 과다 투여, 구토, 설사, 대사성 알칼리증, 고알도스테론증, 쿠싱 증후군입니다. 프로세미드는 이뇨제로 주로 신부전, 신장기능 저하, 고혈압 등 다양한 상태에서 체액 및 소금의 이뇨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 저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프로세미드는 신장에서 칼륨 배설을 증가시키므로 장기간 사용 시 체내 칼륨 수치가 감소합니다. 문제 26. 우심부전 환자에게 체액과다라는 간호 진단을 내릴 때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경정맥 팽대입니다. 우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하여 혈액의 순환량이 감소하고 조직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여 호흡 곤란, 부종, 빠른 맥박 등이 나타난다. 좌심부전은 좌심실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근 손상이나 심장판막 이상입니다. 체액이 과다하면 부종, 호흡 곤란, 심계항진,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경정맥압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혈액의 압력을 나타내므로 심장의 전체 혈액 환원 상태와 혈액 순환의 평형을 평가하는 지표로 중심 정맥압이라고도 합니다. 중심 정맥은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정맥으로서 심장 주위에 위치한 정맥입니다. 주로 상측 비장 정맥, 하측 대장 정맥, 상측 쇄골 정맥 등이 중심 정맥에 해당됩니다. 경정맥 팽대는 정맥의 확장과 팽창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맥은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맥류, 정맥염, 신부전 등으로 팽대해져요. 경정맥 팽대가 발생한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피부는 가늘고 비늘거리거나 혹이 생길 수 있어요. 심낭 삼출액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낭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경정맥압이 상승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이 곤란해져요. 경정맥압은 심장의 이완 기능이 감소하거나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상승합니다. 심장 기능 저하, 신부전 상황에서 나타나요. 경정맥 팽대는 체액과다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며 체내에 과다한 액체가 존재하면 혈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경정맥, 중심정맥에 부하가 걸리게 되죠. 경정맥 팽대는 경정맥의 시각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촉진 느낌이나 동맥파 동조의 변화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급성 심낭염 환자에서 심낭액이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심낭 내 압력이 증가하여 심장이 축소되고 혈압이 떨어져 섬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섬액은 심장의 이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경정맥압의 저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액 손실, 정맥 확장이 원인입니다. 증상은 호흡곤란, 부종, 빠른 맥박, 저혈압, 어지러움 등입니다. 문제 27. 만성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예상되는 검사 결과는 단백뇨입니다. 만성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사구체에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로 인해 신장의 여러 기능이 손상될 수 있어 이에 따라 단백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외에 요비중 증가, 대사성 알칼리증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요비중 증가는 소변의 농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요의 농축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탈수나 항균요 호르몬인 ADH의 분비량이 증가할 때 발생해요.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주요한 단백질로서 혈액 내의 액체 평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간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알부민을 분비할 때에는 염증, 종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체내에서 수분 손실이 많은 경우 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알부민의 농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대사성 알칼리증은 pH가 7.45 이상이고 HCO3-가 28mmol 이상일 때입니다. 문제 28. 방광경 검사를 받은 환자의 진술 중 우선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소변의 핏덩이가 보일 때입니다. 소변의 핏덩이가 보이는 것을 헤모픽이라고 합니다. 신장결석, 방광염, 신장염, 방광암 또는 신장암일 경우 소변의 혈액이 혼합될 수 있어요. 문제 29.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후 방광세척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할 간호중재는 맑은 소변이 나오면 2-3일 후 유치돈요관을 제거합니다.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은 전립선의 비대 또는 아미방광 또는 항문에 압력을 가하거나 항문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항문을 통해 접근하여 전립선을 제거합니다.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광세척을 합니다. 유치돈요관은 방광에 삽입되어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수술 후 잠시 동안 사용될 수 있어요. 맑은 소변이 나오면 방광세척이 잘 된 것이므로 유치돈요관을 제거해요. 2-3일 후에 유치돈요관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간호중재입니다. 문제 30. 급성 통풍 환자에게 투여된 코리친의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통풍은 고농도의 요산 결정이 관절 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발목, 발가락, 손목,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요산의 비정상적인 대사로 인해 발생해요. 푸린이 많이 포함된 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원인입니다. 이뇨제, 아스피린도 요산을 증가시켜요. 따라서 통풍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은 요산 함량이 낮은 쌀밥, 과일, 채소,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등입니다. 코리친은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코리친은 복통, 설사 외에도 골수에서 혈구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빈혈을 일으켜요. 문제 31번.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운동선수가 라크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전방 십자인대 부위가 손상된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대 중 하나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전십자인대가 부러지거나 손상되면 무릎이 불안정해져서 통증과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라흐만 검사는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무릎 검진법 중 하나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검사자가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무릎 관절을 잡아 느리는 힘을 가해 전십자인대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 무릎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제 32번.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신체 사정을 하였다. 다음 중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회전근가의 손상이 의심되는 검사는 상지하수 검사 drop arm 테스트입니다. 상지하수 검사는 어깨 관절의 근력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로 회전근개 근육의 손상을 확인합니다. 검사자는 환자에게 팔을 완전히 올리고 잠시 후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만약 회전근가의 근육이 손상되어 있다면 팔을 완전히 내리는 과정에서 제어를 잃거나 갑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요. 팔렌 징후는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수근관 증후군은 수근관이라는 통로에서 중앙신경 및 굴곡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주로 손목과 손의 통증, 저림, 홍조, 창백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맥머레이 검사는 무릎 관절의 복합적인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승모근이나 퇴행성 연골병에 의한
무릎의 내측이나 외측의 손상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검사 중에 무릎 관절에서 클릭 또는 끈적 소리, 불규칙한 움직임 또는 통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리나 증상은 퇴행성 연골 손상이나 복합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문제 33. 석고붕대를 한 환자에게 비골신경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족하수입니다. 비골신경은 다리와 발을 통제하는 주요 신경 중 하나로 발과 발목의 근육을 주도하고 그들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족하수는 비골신경, 피부신경의 손상이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과 발목의 운동장애입니다. 수근하수는 상완신경의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상완부의 근육 약화와 운동기능 저하입니다. 석고붕대를 한 환자에서 수근하수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 손상이 의심됩니다. 볼크만 허혈구축은 주로 상완골 근위 동맥의 허혈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흐름이 차단되면 근육과 조직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과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육 및 조직은 경화되고 수축하여 원래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기능을 잃을 수 있어요. 문제 34번. 골관절염 환자에게 관절 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행동은 행주를 비틀어서 짠다입니다. 골관절염은 주로 골반, 허리,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을 감염시키는 질환이며 대개 양쪽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골반과 허리의 척추 골반 관절에 영향을 미치며 무릎, 발목, 어깨, 손목 등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감염된 관절은 부종이 생기고 악화되면 관절이 변형됩니다. 두 개의 관절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책할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보호할 수 있어요. 문제 35. 장아지 석고붕대를 적용한 다음 날 석고붕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발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사정한다입니다. 장아지 석고붕대를 적용한 다음 날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위치에 석고붕대가 적용되면 피부, 근육, 혈관 및 신경 등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문제 36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수를 받은 환자라도 적절한 야외 활동은 가능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협심증과 관련된 관상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인 절차 없이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동맥을 중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는 협심증 외에도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의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환자의 대퇴동맥이나 팔뚝동맥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에 접근하기 위해 소형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하고 협착된 동맥을 통과하고 협착 부위로 이동합니다. 이때 협착된 동맥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협착 정도와 협착 부위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협착된 동맥에 확장성 스텐트라는 튜브 형태의 장치를 삽입하여 동맥을 넓힙니다. 스텐트는 혈관벽에 의해 고정되고 혈액 흐름을 유지하면서 동맥을 개선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으며 협심증 증상의 완화 및 심장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의 운동 교육은 운동 전에 심장을 보호하고 협심증 발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협심증 치료 약물을 준비합니다. 긴장을 초래하는 운동은 피합니다. 문제 37번. 영구적 심장 박동 조율기가 삽입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삽입 후 일주일 동안 시술 부위의 감염과 출혈을 관찰한다입니다. 영구적 심장 박동 조율기는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을 유지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심장에 삽입되는 장치이다.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 후에는 시술 부위가 감염이나 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어지러움이 나타날 경우 전기기구 근처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삽입 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관절 운동이 필요합니다. 문제 38번. 대동맥 판막 기능 부전 환자의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호흡 곤란입니다. 대동맥 판막 기능 부전은 대동맥 판막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아 대동맥과 좌심실 사이에 역류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이 역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의 혈액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호흡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주위에 더 많은 혈류가 흐르게 되거나 열을 받거나 뜨거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되어 안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코올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문제 39. 류마티스 심장염 환자의 과거력 중 원인 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인후염입니다. 류마티스 심장염은 심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한 질환으로 박테리아 감염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심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과거력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세균성 인후염입니다. 세균성 인후염은 스트랩토코쿠스 표게네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인후염으로 이 세균이 심장 박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문제 40. 신부전 환자에게 질산염을 투여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혈압 감소입니다.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므로 신부전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질산염의 효과로 인해 혈압이 감소하게 되면 신부전 환자의 심장 부담이 감소하고 심장의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여 증상이 완화됩니다. 41번 문제는 심전도 그래프를 주고 부정맥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보기가 심방조동, 심방세동, 심실조동, 각참당, 각차단, 심실세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중의 하나로서 심방의 규칙적이고 빠른 진동을 나타냅니다. 심방조동의 특징은 심전도상에서 FPA라고 불리는 특이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방조동은 심전도상에서 심방세동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규칙적인 리듬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심방조동의 원인은 심장질환, 심전도 이상, 심부전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심장세동의 특징은 PPA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심전도상에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작은 진폭의 FPA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RR 강역이 랜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방에서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전기활동으로 인해서 심신수축 강역이 랜덤하게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활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심당 100에서 150회 이상 심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방조동은 특징이 정형적인 파형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심실조동에서는 심실이 빠르고 정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전도상에서는 특이한 톱니 모양의 파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실조동에서는 심장의 전기활동이 빠르고 무질서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심전도상에서 빠른 파동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심실의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인해서 정지된 심박수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는 정상적인 심박수 대비 감소된 심장 출력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심전도 역시 그림을 보여주고 환자의 혈압이 80에서 40mm이고 맥박이 축지될 때 우선적인 중재는 보기가 제세동, 심장율동 전환, 경동맥동 마사지, 발사해 봐수기 실시,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 등이 있는데요. 정답은 심장율동 전환이 되겠습니다. 심장율동 전환은 심장리듬동 정전환술이라고 오도하고요.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정상적인 리듬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동맥동 마사지는 심장 리듬 재활로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발사해 봐수기는 심폐소생술의 인환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심장 박동 조율기는 정상 심장을 리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급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산소를 공급한답니다. 급성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약화되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체내로 펌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주요 증상은 숨가쁨, 호흡곤란, 심장 박동 빈도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부전 환자는 호흡곤란과 산소 부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보조 장치나 산소 카테트를 통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보기에서 수분 조절은 환자의 체중 변화, 부종, 신장 기능을 고려할 경우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되겠죠. 염분제 제한은 체내에 물이 머무르고 부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제한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양 지원은 종종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때 쓰는 것입니다. 44번 문제는 급성 신균 경색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는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내로 노출되는 특징적인 효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심장 손상을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는 심장효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장효소 검사는 심장 근육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심근경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효소들은 심장 조직이 손상되면 혈류에 노출되어 혈액 내에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크레아틴 키네겐비는 심장 근육세포에서 주로 발견되는 효소로 심장 손상 시 혈액 내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손상 정도와 손상이 발생할 시간에 따라 증가하겠습니다. 에이스파르타테 아미노트란스페라세 뇌은 간과 근육 그리고 심장 조직에 존재하는 효소로 심장 손상 시 혈액 내로 노출되겠습니다. C-reactive 프로테인은 감염, 염증, 조직 손상 및 면역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뇌나트륨 인유 펩티드는 심부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445번 문제는 쥐었지 않은 듯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확인되었을 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한답니다. 협심통은 일시적으로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가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로 심장동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관산동맥 질환, 동맥경화, 혈전 형성, 동맥경련, 심장근육이완 장애 등입니다. 니트로그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로 협심증의 주요 증상인 흉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말초동맥 및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협심증으로 인한 혈관의 협착을 완화시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TPA를 투여하는 1차적인 목적은 정답은 혈전용해가 되겠습니다. 혈전용해제 약물인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TPA는 조기 투여가 중대 내동맥의 폐색의 급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TPA는 혈전을 분해하고 용해하여 혈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 문제입니다. 하지말초 동맥의 폐쇄생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사정열과는 보기 중에서는 4번 운동으로 유발되는 다리 통증입니다. 하지 동맥의 폐쇄생순환 장애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 내벽에 지방과 칼슘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다리나 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류가 제한되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를 우식통이라고도 합니다. 일정 거리를 걷거나 운동을 할 때 다리에 혈류가 부족하여 통증이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은 호전됩니다. 치료는 혈액을 얇게 만들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각한 경우는 동맥제 근수를 통해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의 교육 후 반응 중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보기 중에서는 주로 앉아서 근무하겠습니다가 되겠어요.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에는 다리의 정맥의 혈액이 정체되기 쉽기 때문에 이는 정맥류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정맥류 환자는 규칙적인 운동, 다리 교양 확인, 압박 스타킹 착용, 다리 부종 시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등의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간질환으로 저프로트롬빈 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정답은 신선 동결혈장입니다. 저프로트롬빈 혈증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 응고 장애입니다. 혈전 형성의 억제나 출혈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질환, 비타민 K 결핍, 응고인자 결핍증이 원인입니다. 치료는 프로트롬빈 단백질의 보충이나 혈액 응고가 되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신선 동결혈장은 혈액에서 혈소판과 혈관 내피세포를 제외한 모든 혈액 성분을 포함한 혈장입니다. 신선 동결혈장은 혈액 응고 요인 항체,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액 응고 장애 대체요법 및 혈액 손실 후의 복구에 사용합니다. 또한 면역 글로불린이나 항체 등의 면역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면역 결핍이 있는 환자나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헤파린은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약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거나 혈전이 이미 형성된 상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알부민은 혈액이나 체액의 손실로 인한 혈압 제한이나 혈액 부족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혈관 내부로 이동하여 혈관벽의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의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혈액 내의 액체와 증해질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혈액의 점성도를 조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농축적 혈구는 출혈, 수술, 외상 등으로 인해 혈액 손실이 발생한 환자에게 적혈구 대체 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적혈구는 혈액 내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혈액 손실로 인해 적혈구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백혈구는 면역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백혈구는 염증 부위로 이동하여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일부 백혈구는 종양 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천식 환자에게 퇴원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정답은 독감 예방 주사는 피합니다. 천식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흡입기 사용법, 약물 투여식 및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되는데 천식 환자는 자신에게 유발 요인이 되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흡연, 먼지, 가루, 알레르기원 등이 흔한 자극원이 됩니다. 처방 약물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정량 흡입기에 약물을 흡입한 후에 10초간 숨을 멈추었다 내쉽니다. 49번 문제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악성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 자료는 손과 발의 수식어 저림입니다. 빈혈은 혈액 내의 적혈구 수량이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서 발생합니다. 비뇨의 증세는 주로 피로 및 무력감,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있으며 적혈구의 정상적인 수치는 성인 남성은 4.5에서 볼 500만 mm3승이고요. 성인 여성은 4,000에서 5,100만입니다. 이 범위보다 낮으면 빈혈로 볼 수 있어요. 비혈 치료에서 농축적 혈구를 수혈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헤모글로빈 농도의 정상치는 성인 남성인 경우 13.5에서 17.5 gdl입니다. 성인 여성은 12.0에서 15.5 gdl이에요. 헤마토크리트는 혈액 중에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성인 남성은 38에서 50%, 성인 여성은 35에서 47%입니다. 평균 적혈구 최적은 빈혈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며 80에서 100 펨토리토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균 적혈구 헤모글로빈 농도는 비뇨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역시 32에서 36 gdl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전 절제술이라는 것은 위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위암이나 위궤양 등 외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악성 빈혈은 철결핍성 빈뇨의 일종으로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 합병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간질환으로 저프로트롬빈 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정답은 신선 동결혈장입니다. 저프로트롬빈 혈증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 응고 장애입니다. 혈전 형성의 억제나 출혈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질환, 비타민 K 결핍, 응고인자 결핍증이 원인입니다. 치료는 프로트롬빈 단백질의 보충이나 혈액 응고가 되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신선 동결혈장은 혈액에서 혈소판과 혈관 내피세포를 제외한 모든 혈액 성분을 포함한 혈장입니다. 신선 동결혈장은 혈액 응고 요인 항체,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액 응고 장애 대체요법 및 혈액 손실 후의 복구에 사용합니다. 또한 면역 글로불린이나 항체 등의 면역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면역 결핍이 있는 환자나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헤파린은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약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거나 혈전이 이미 형성된 상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알부민은 혈액이나 체액의 손실로 인한 혈압 제한이나 혈액 부족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혈관 내부로 이동하여 혈관벽의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의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혈액 내의 액체와 증해질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혈액의 점성도를 조절,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농축적 혈구는 출혈, 수술, 외상 등으로 인해 혈액 손실이 발생한 환자에게 적혈구 대체 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적혈구는 혈액 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혈액 손실로 인해 적혈구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백혈구는 면역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백혈구는 염증 부위로 이동하여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일부 백혈구는 종양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천식 환자에게 퇴원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정답은 독감 예방주사는 피합니다. 천식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흡입기 사용법, 약물 투여식 및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되는데 천식 환자는 자신에게 유발 요인이 되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흡연, 먼지, 가루, 알레르기원 등이 흔한 자극원이 됩니다. 처방 약물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정량 흡입기에 약물을 흡입한 후에 10초간 숨을 멈추었다 내쉽니다. 49번 문제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악성 비뇌를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자료는 손과 발의 수식어 저림입니다. 빈혈은 혈액 내의 적혈구 수량이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서 발생합니다. 비뇨의 증세는 주로 피로 및 무력감,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있으며 적혈구의 정상적인 수치는 성인 남성은 4.5에서 볼 500만 mm3승이고요. 성인 여성은 4.0에서 5,100만입니다. 이 범위보다 낮으면 빈혈로 볼 수 있어요. 비혈 치료에서 농축적 혈구를 수혈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헤모글로빈 농도의 정상치는 성인 남성인 경우 13.5에서 17.5 gdl입니다. 성인 여성은 12.0에서 15.5 gdl이에요. 헤마토크리트는 혈액 중에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성인 남성은 38에서 50%, 성인 여성은 35에서 47%입니다. 평균 적혈구 최적은 빈혈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며 80에서 100 펨토리토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균 적혈구 헤모글로빈 농도는 비뇨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역시 32에서 36 gdl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전 절제술이라는 것은 위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위암이나 위궤양 등 외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악성 빈혈은 철결핍성 빈뇨의 일종으로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 합병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악성 비뇌를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자료는 손과 발의 수식어 저림입니다. 빈혈은 혈액 내의 적혈구 수량이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서 발생합니다. 비뇨의 증세는 주로 피로 및 무력감,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있으며 적혈구의 정상적인 수치는 성인 남성은 4.5에서 볼 500만 mm3승이고요. 성인 여성은 4.0에서 5,100만입니다. 이 범위보다 낮으면 빈혈로 볼 수 있어요. 비혈 치료에서 농축적 혈구를 수혈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헤모글로빈 농도의 정상치는 성인 남성인 경우 13.5에서 17.5 gdl입니다. 성인 여성은 10.0에서 15.5 gdl이에요. 헤마토크리트는 혈액 중에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성인 남성은 38에서 50%, 성인 여성은 35에서 47%입니다. 평균 적혈구 최적은 빈혈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며 80에서 100 펨토리토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균 적혈구 헤모글로빈 농도는 비뇨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역시 32에서 36 gdl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전 절제술이라는 것은 위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위암이나 위궤양 등 외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악성 빈혈은 철결핍성 빈뇨의 일종으로 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 합병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간질환으로 저프로트롬빈 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정답은 신선 동결혈장입니다. 저프로트롬빈 혈증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 응고 장애입니다. 혈전 형성의 억제나 출혈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질환, 비타민 K 결핍, 응고인자 결핍증이 원인입니다. 치료는 프로트롬빈 단백질의 보충이나 혈액 응고가 되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신선 동결혈장은 혈액에서 혈소판과 혈관 내피세포를 제외한 모든 혈액 성분을 포함한 혈장입니다. 신선 동결혈장은 혈액 응고 요인 항체,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액 응고 장애 대체요법 및 혈액 손실 후의 복구에 사용합니다. 또한 면역 글로불린이나 항체 등의 면역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면역 결핍이 있는 환자나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헤파린은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약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거나 혈전이 이미 형성된 상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알부민은 혈액이나 체액의 손실로 인한 혈압 제한이나 혈액 부족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혈관 내부로 이동하여 혈관벽의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의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혈액 내의 액체와 증해질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혈액의 점성도를 조절,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농축적 혈구는 출혈, 수술, 외상 등으로 인해 혈액 손실이 발생한 환자에게 적혈구 대체 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적혈구는 혈액 내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혈액 손실로 인해 적혈구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백혈구는 면역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백혈구는 염증 부위로 이동하여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일부 백혈구는 종양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천식 환자에게 퇴원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정답은 독감 예방 주사는 피합니다. 천식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흡입기 사용법, 약물 투여식 및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되는데 천식 환자는 자신에게 유발 요인이 되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흡연, 먼지, 가루, 알레르기원 등이 흔한 자극원이 됩니다. 처방 약물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정량 흡입기에 약물을 흡입한 후에 10초간 숨을 멈추었다 내쉽니다. 52번 문제입니다. 만성기관 지협 환자의 사정 열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증제는 동맥혈가스 분석 검사 결과입니다. 기침, 호흡 곤란, 청진식 거품소리 증상이 있습니다. 동맥혈액가스 분석 검사는 N 동맥혈액 샘플을 사용해서 혈액의 산소 포화도, 산성 또는 알카리성 정도, 이산화탄소 농도, pH값, 산염기, 평형 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만성기관 지협 환자가 객담을 배출하면 기관지에 축적된 점액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기침을 멈추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결핵 환자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리팜핀과 피라지나미드입니다. 활동성 결핵은 폐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부위에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기침, 가슴 통증, 발열과 땀이 납니다. 리판피는 결핵균의 RNA 합성을 방해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소니아지드는 결핵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해서 세포를 사멸합니다. 에탄부톨은 결핵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해서 세포를 사멸하는데 이것 역시 결핵 치료에 사용됩니다. 피라지나미드 역시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천식 환자가 호흡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분당 30회의 얕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우선적인 간호진단은? 정답은 기관지경련과 관련된 비효과적 호흡 양상입니다. 천식은 기관지염증과 경련으로 인해 기도가 협착되고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는 만성질환입니다. 쌕쌕거리는 소리와 분당 30회의 얕은 호흡은 환기저하를 나타내며 이걸 통해서 천식 환자의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활동 수준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의 특징적인 폐기능 검사는 정답은 1초 강제 호기량과 강제 폐활량의 비율이 감소한다입니다. 만성 폐쇄 성폐 질환은 흡연 공기오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기관 지벽이 두껍게 변하고 점차 좁아져서 공기 흐름이 방해되고 폐 기능이 저하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기침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폐의 기능과 호기 질환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장이량은 폐에서 완전히 내쉬어도 남아있는 공기의 양입니다. 폐의 용적을 측정하는 기술 중 하나인 호기 성체적 측정을 통해서 측정됩니다. 총폐 용량은 폐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공기량을 말하며 만성 폐쇄 성폐 질환에서는 N 감소합니다. 강제 폐활량은 최대한 힘을 주어 내쉴 때 내쉴 수 있는 최대 공기량입니다. 호기성 기능 검사를 통해 측정됩니다. 1초 강제 호기량은 최대한 힘을 주어 1초 동안 내쉴 수 있는 공기량입니다. 1초 강제 호기량과 강제 폐활량의 비율은 만성 폐쇄성 질환에서는 이 비율이 감소합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인 폐색전증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PT 국제 표준화 비율이 1.41일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와파린 복용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PT 검사는 혈액응고 인자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을 측정하여 혈액응고의 속도를 알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PT 국제 표준화 비율은 혈액응고 시간을 평가하는 검사인 PT 결과를 표준화한 값입니다. 다양한 혈액응고 관련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혈액응고제의 용량 조절과 모니터링에 활용됩니다. 정상적인 혈액응고 상태에서는 PT 국제 표준화 비율은 1.0입니다.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혈액응고가 더 느린 상태, 즉 혈전이 쉽게 생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이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혈액응고가 더 빠른 상태입니다. 와파린은 혈전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와파린 투여는 주의 깊은 의료 감독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전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와파린이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와파린은 장기간 투여되는 항근고제입니다. 첫 복용 후 5일 정도 후에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므로 헤파린을 먼저 투여한 다음 와파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와파린은 헤파린 중단 3일 전부터 투여합니다. 치료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재발되면 더 장기간 투여합니다. 와파린의 투여량과 효과는 주로 프로트롬빈 시간과 국제 표준화 비율을 통해서 평가됩니다. 와파린 치료를 받은 환자의 국제 표준화 비율은
2.0에서 3.0 사이를 권장합니다. 프로타민 황산염은 헤파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헤파린의 항근헤파린 투여 후 항근고 효과를 즉시 해제해야 할 때는 프로타민 황산염이 사용됩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만성폐쇄 폐질환 환자에게 퇴원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정답은 식사 직후 운동을 하겠습니다입니다. 만성폐쇄 질환은 폐의 기도가 좁아지거나 폐조직의 파괴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호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호흡 기술인 입술 오르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쉬는 것은 폐에 있는 공기를 더 오래 유지시켜 주어 폐의 환기를 개선하고 호흡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폐쇄 폐질환 환자가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배가 포만해지고 위장이 활발하게 동작하면서 호흡 운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신부전 환자가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 혈액이 섞인 다량의 객담을 호소하며 청진시 폐기저부에서 수포음이 들릴 때 간호중재는 호기말량압을 적용한다 입니다. 호기말량압은 호흡기 지원 중 하나로 호기말 기침으로 인한 폐포동을 개선하고 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폐기저부에서 수포음을 들을 때 유용한 처리 방법입니다. 호기말양압은 폐쇄성 폐질환, 폐렴,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등 호흡기계 질환의 치료에서 사용되는 인공호흡법으로 폐의 내부압을 높여 기도가 강제적으로 열리게 만듭니다. 보기에서 아트로피는 기침 억제제로 호흡 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저칼륨 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폐 부족으로 인해 체액과 염분의 과도한 물리적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액에 과부하는 심장의 실세압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를 상승하는 체위는 정맥 혈류를 감소시켜 심장의 사전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59번 문제입니다. 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강한 통증과 자극을 주었을 때만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의식 수준은 반혼수 세미초마입니다. 각성은 개인이 깨어있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졸림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며 반응 속도가 둔해질 수 있어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미는 의식의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혼미 상태에서는 개인이 가까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상실되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 있고 말이나 움직임이 어색하고 둔해질 수 있어요. 반혼수는 혼미와 혼수 사이의 중간 상태로 개인은 의식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수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상호작용이 제한적입니다. 눈을 떠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움직임이나 말은 어렵습니다. 혼수는 의식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개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며 눈을 뜨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지지 장치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문제 60번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두개내압을 조절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만니토를 투여합니다. 뇌출혈은 뇌 내의 혈관이 파열되거나 누공하여 뇌조직 주변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혈관 파열 또는 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발생합니다. 출혈은 뇌 조직에 압력을 가하고 부종을 유발하여 주변 조직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동맥파열성 뇌출혈은 두개 내막 공간에 혈액이 쌓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출혈은 경막하 공간에서 뇌 조직 주변으로 피가 퍼지면서 뇌 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두통, 의식 변화, 언어 장애,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뇌출혈 환자의 두개내압 상승을 예방하려면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리면 중력이 뇌와 뇌척수에게 작용하여 압력이 분산되고 두개내압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뇌부종을 막을 수 있어요. 만리톨은 이산화탄소로부터 분해되어 혈관에서 수분을 추출하여 혈액 내의 약제로 작용합니다. 뇌내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을 희석시켜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어요. 천조절은 두개내압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요. 발살바수기는 뇌내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간호적 방법입니다. 발살바수기는 다리에 압박을 가해 정맥에 피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여 정맥 내 혈액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이로써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혈압이 감소됩니다. 뇌출혈 환자에게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면 혈당이 상승하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포도당은 뇌 부위에 부족한 혈류와 함께 뇌부종을 악화시켜요. 포도당 수액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처외로 배출되는데 뇌출혈 환자는 종종 신장 손상을 겪고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포도당 수액 투여는 신장에 부하를 줍니다. 뇌출혈 환자가 기침하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여 뇌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므로 뇌부종이 악화됩니다. 기침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뇌동맥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뇌혈류 증가로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상승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면 혈액의 산성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키는 혈관 확장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뇌혈류가 증가하게 되며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산소 분압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므로 두개내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탄산 나트륨은 혈액 내의 산염기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중성화되어 폐하를 안정화시켜요. 이 과정에서 중탄산 나트륨 수준의 상승은 혈액을 약간 알칼리성으로 유지합니다.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뇌혈류가 증가하게 되며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62번 문제입니다. 요추천자 검사를 받은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는 수분 공급량을 늘린다. 입니다. 요추천자 검사는 요추관 협착증, 척수 압박, 신경근총 압박 등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요추관 협착증은 요추관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의 감소로 인해 요추신경이 압박을 받는 상태인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순환을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합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안검하수와 근력 약화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대상자의 중증 근무력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는 텐실론 검사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근육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텐실론 검사는 신경근육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의 서브 유형인 레빈 앨리송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이다.
이 증후군은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해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는 희귀한 유전적 질환입니다. 텐실론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신경근육 접합부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텐실론은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콜린에스터아제를 억제하여 신경근육 접합부의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하지 근력과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중증 근무력증, 신경손상, 근육 이상, 운동 조절 문제 등을 평가합니다. 대상자가 일어서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 중에는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 걸음걸이 패턴, 좌우측 다리 간의 균형 등을 주로 관찰합니다. 64번 문제입니다. 3차 신경통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뜨거운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3차 신경은 얼굴 및 머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신경 중 하나로 얼굴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감각 신호를 전달합니다. 급성 발작적인 통증, 매우 강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증 발작을 일으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고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이나 면봉 등을 사용하여 구강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레보도파를 복용 중인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자세 변경을 서서히 하도록 합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근육 운동 조절이 상실되어 근육 강직, 떨림, 운동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치료제 중 하나는 안티파킨슨 약물인 레보도파입니다. 레보도파는 중추신경계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운동장애인 강직성, 떨림, 근육운동의 둔화를 개선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 변경 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레보도파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자세를 서서히 변경하도록 안내하여 협조를 유도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한다 입니다. 뇌전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의 장애로 일시적인 뇌 기능의 이상적인 동작 패턴이 갑자기 변화함으로써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발작은 일시적인 뇌 활동의 불규칙성과 동조성 때문입니다. 뇌전증의 주요 증상은 발작입니다.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갑상샘항진증 환자의 사정 결과가 피로감, 최근 한 달 동안 6kg 체중 감소, 안정시 맥박은 분당 90회일 때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대사율 증가와 관련된 영양 불균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 대사 조절,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심혈관 기능 조절, 신경 전달 물질 조절, 대사 조절, 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인 티로신, T3와 티로닌, T4를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적정 농도는 갑상선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갑상성 기능 저하증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고 T3, T4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과 과다한 갑상선 호르몬 분비인 갑상성 기능 항진증은 값
앙셈 자극 호르몬 수치는 감소합니다. 반면 티스, T4는 상승합니다. 문제 68번입니다. 한긴요 호르몬 부적절 분비증 우군 SIADH가 의심되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사정 결과가 주어질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를 찾는 문제입니다. 시간당 소변량이 25ml, 요비중 1.05, 혈청 나트륨은 118 MEQL입니다. 정답은 신경학적 증상 사정입니다. 한긴요 호르몬 부적절 분비증 우군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혈액 속에 안긴요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체액 내의 물과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물이 과도하게 재흡수되고 요로순환 체계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혈액이 희석되고 체액이 증가합니다. 주요 특징은 물의 재흡수가 증가하여 혈액이 희석되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감소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데스모프레신은 이뇨기능 저하로 인한 요뇨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데스모프레신은 혈액 속의 안긴요 호르몬을 증가시켜 신체 내의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1차성 부갑상 샘항진증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 입니다. 1차성 부갑상 샘항진증은 부갑상샘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1차성 부갑상샘항진증에서는 고칼슘이므로 비타민 D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비타민 D는 소화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있는 경우 근육 조절이 개선되고 근력이 강화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하며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갑상샘 호르몬은 칼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신장에서 인해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칼슘 농도와 함께 인해 농도는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1차성 부갑상샘항진증은 주로 부갑상샘에서 단일 종양이 발생하거나 부갑상샘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갑상샘 활동은 칼슘이 뼈에서 골손실을 유발하고 칼슘 농도가 혈액에서 증가하면서 칼슘이 콩팥에 침착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골다공증, 신장결석, 칼슘 침착으로 인한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갑상샘 기능항진증은 물대사가 증가하고 환자의 체액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량을 늘려서 탈수를 예방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만성중이염으로 수술받은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벌리고 하도록 한다. 입니다. 만성중이염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수술 후 통증이나 부종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기침을 함으로써 기도의 통행이 확보되어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기도 내의 점액이나 분비물을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개선할 수 있어요. 또한 입을 벌리고 기침을 하면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인한 내부 압력 변화가 외부로 방출되어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수술한 부위를 아래로 향하고 눕도록 하면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부종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이 어려워집니다.